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16권 284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정본당을 건설하는 장소는 대업원전은 객전 깊숙이 안치한다는 상전에 의거해서 대객전 뒤쪽으로 결정했다. 설계는 정본당 건설위원회가 검토를 거듭해 1966년 7월에 외부 기본 설계를 정했고 이듬해 1967년 2월에는 내부 기본 설계를 결정했다. 요코타 기미오가 설계에 착수하고부터 그린 밑그림만 실로 1000장이 넘었다. 그 가운데서 수차례 다듬어 완성한 설계로 웅대하고 기품이 있었다. 정보당 외관은 법정, 원윤각, 사일당, 묘단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뉘었다. 법정은 정본당 안면 광장으로 그 중앙에는 용출천수라는 뜻의 연유에 팔렵 꽃잎 모양의 대분수를 만든다. 원윤각은 정면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묘호랭개교 오자의 뜻을 담아 큰 기둥을 5개 세운다. 그 기둥의 직경은 5.3m, 높이는 지붕을 포함해 30m가 넘는다. 사일당은 현관홀에 해당하는 장소로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다. 정보당의 중추부가 되는 묘단에는 법화경 종지용실품에 설해진 6만 항하사 지용의 보살이 출현한 것에 연유해 6,000개의 의자를 설치한다. 또 내부 공간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이 세계의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반강성 매달린 지붕 구조이다. 그 지붕 형태는 날개를 펼쳐 하늘을 향해 날개짓하는 학을 형상화한 참으로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요코타는 당연히 계단으로서 대업원전을 중심으로 한 장엄한 건물로 구상했으며 시종일관 참여하는 인간을 주체로 설계를 생각했다. 원윤각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그 장려한 기둥을 올려다보며 고조된 마음으로 입장에 정적에 감싸인 사일당을 지나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천장이 넓고 높은 묘단의 자리에 앉아 장엄한 마음으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한다. 기원을 마치고 만족한 마음으로 다시 법정에 나오면 하늘높게 분수가 춤추며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있다. 참여자는 생명의 충실감, 해방감을 느끼며 환희 속에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다. 정본당은 요코타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설은 몇 개의 건설회사가 함께하는 조인트 벤치, 공동 기업체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정본당 공사는 대규모이므로 정확성과 최고의 기술을 요구해 한 회사가 아니라 우수한 기술과 실적을 지닌 건설회사가 연합해서 건설하도록 했다. 또 공사 기간은 작업의 안정과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두어 1972년을 완성 목표로 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는 1967년 8월 일본을 대표하는 대규모 건설회사 6개사 사장과 임원들을 총본산으로 불러 정식으로 시공을 의뢰했다. 이때 신이치는 각 회사가 마음을 합해 최고의 힘을 발휘해 주기를 강하게 염원했다. 인도 대신 타고르는 외쳤다. 많은 사람이 단결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크나큰 성과를 낳았다. 단결은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각자가 아무리 뛰어난 힘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분야만 생각하고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없다. 각 회사 대표들도 정본당이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건축물 건설에 동참하게 되어 최고의 긍지를 느꼈다. 신씨가 잘 부탁합니다 하며 악수를 나누자 각 기업 대표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역사에 남을 대건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등 제각기 결의를 피력했다. 그 눈에는 함께 역사를 만들겠다는 투혼이 불타 빛나고 있었다. 대망의 정본당 건립 발언식을 거행한 날은 1967년 10월 12일이었다. 그날은 실로 맑고 푸른 가을 날씨였다. 특별히 설치한 재단 옆에 공양에 참가한 800만 명의 명단과 훗날 정취할 세계 135개국의 도를 오동나무함에 담아 올려놓았다. 발언식은 오전 11시 반부터 성대하게 거행됐다. 정본당 건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발언식은 독경, 그리고 니타스 법수의 원문으로 이어졌다. 원문에는 니코 상인이 방법의 산으로 변한 미노부를 떠나 난조 도키미스의 공양으로 다이세키사를 건립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창가케의 외호를 받아 종문이 크게 흥룡했다고 언급하며 나아가 야마모토 신씨의 공적을 찬탄했다.
전대부터 정법수호의 대임을 계승해 절복과 홍교에 정진한다. 어느 때는 사자왕처럼 국내에서 도약하고 어느 때는 봉황처럼 해외로 웅비한다. 실로 광선유포의 때가 왔다고 우리는 경탄할 뿐이다. 니타스 법주는 광선유포는 신이치의 손으로 단숨에 추진됐음을 원문 속에서 명백히 말했다. 그것은 신이치와 학회원의 공적을 칭찬하는 영원한 증거다. 그리고 나아가 신이치가 정본당을 건립해서 기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찬탄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은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 법화강 총강도로 정본당을 건립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규모는 실로 크며 그 경과는 실로 장엄하다. 그 설계는 이미 완성됐다. 신실은 정본당은 대성인 유명인 본문의 계단이 됐다.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깊이 마음에 다짐했다. 니타스 법수가 원문을 모두 읽자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켰다. 이어서 신씨가 발서 원문을 고했다. 이 정본당은 말법 사의 계단으로 이 이상의 종문 궁극의 서원은 없으며 또한 불교 3천여 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 발언에 성대한 의식이 반드시 사회 평온과 만민의 복지를 바라는 인류 궁극의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맑고 임찬 목소리가 푸른 하늘에 울렸다. 거기에는 대성인은 본문의 제목을 부르고 본문의 대어본전을 출세 분해로 건립하셨지만 멸후 3대 비법 중 계단 건립을 후세 제자에게 의탁하신 까닭은 무엇 때문인지 언급했다. 그리고 그것은 말법만 년에 걸친 광선유포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후세의 제자들이 구축해 지용의 보살로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이치는 발서원문에서 정본당 의의를 발표했다. 단지 우리 일본 민중이 진호국가하는 도량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해야 할 근본 도량이다. 과거의 계단은 칙명에 따른 계단이었다. 또 제가에 대한 수계도 왕후 귀족 등 상류층 사람들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정본당은 민중의 진심 어린 신심으로 건립되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또 직업, 계급, 민족 등 일체의 차별을 넘어 전 세계 민중이 평등하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근본 계단이라고 신실은 소리내어 읽었다. 나아가 정본당을 건립하게 된 경과, 규모와 설계의 개요를 언급하며 공양에 참가한 전원의 이름을 133권의 명부에 담아 영원히 정본당에 보존하기로 결정한 뜻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민중은 국가의 주권자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계단은 그야말로 민중이 세운 계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역사가 미슐레가 외쳤듯이 실로 민중이 역사의 주역이다. 발서문은 이렇게 끝맺었다. 이 시대는 광포는 아직 미래에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우 가깝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들 말째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욱 절복행의 단호히 매진하리라고 깊이 맹세할 뿐이다. 계단이 될 정본당 건립에 대한 신이치의 서원은 실로 광선유포 대서원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전 학회원의 다짐이기도 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빛났다. 근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광선유포이며 그 증거, 귀결이 계단의 건립이다. 현실의 정법이 유포되어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가 실현되기 때문에 계단은 존귀하고 위대하다. 그리고 그 실천에서만 불법의 정법 정의는 흐른다. 모여있는 동시의 얼굴은 환희에 불타올랐다. 광선유포를, 절복을 모두가 마음 깊이 맹세했다. 포교의 성업에 면려하는 사람만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다. 발언식을 마치고 정본당 건설위원회는 본산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를 거듭 검토했다. 정본당 건립지안에 있는 묘지나 낙골당을 이전할 곳을 검토하는 등 장래 대폭 증가할 등산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세심하게 다시 점검했다. 또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본당 설계도는 건설위원회가 더욱 차근차근 살펴봤다. 1968년 10월에는 정본당 건립에 맞추어 산문 앞 광장과 산문다리도 정비를 끝냈다. 특히 산문다리는 등산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되게끔 설치한 보행로 다리인데 고령자를 생각해 일반 보행로에 비해 폭도 넉넉하고 경사도 완만하게 했다. 건설위원장인 야마모토 신이치는 참배자의 안전과 편의에 가장 많이 마음을 썼다. 바야흐로 일본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늘어난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있다. 그는 참배우는 분들이 안전하게 지치지 않고 쾌적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한 테마로 했다. 건축에는 사상이 나타난다. 아무리 훌륭하고 장엄한 건물이라도 사람들의 안전이나 쾌적함을 뒤로 미룬 채 고안한 설계라면 인간을 수단으로 해 건의를 세우려는 가람이 되고 만다. 정본당과 그에 관련된 일체의 시설도 인간을 소중히 하는 인간주의 사상을 관철한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신씨의 신념이었다. 대성이는 말법에 들어와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남녀의 모습 이외에 보탑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책으로 소중히 하는데 바로 불법은 있다. 신씨는 직접 총분산을 걸으며 위험한 장소는 없는지 돌아봤다. 또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곳은 어딘지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몸이 불편한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참고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한 건축이 되도록 관계자와 함께 의논을 거듭했다. 건립 반환식 1년 후인 1968년 10월 12일 정본당 착공 대법요를 거행했다. 근행 기공식에 이어서 야마토 신씨가 인사하기 위해 일어섰다. 신씨는 먼저 3대 비법초 한 구절을 낭낭하게 배독하고 이 법화 본문의 계단인 정본당 착공 대법요를 무사히 종료한 것에 대해 간결하게 감사의 뜻을 말했다. 그리고 신씨가 공사 시작을 알리는 스위치를 누르자 식당 북쪽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며 자욱하게 흙먼지가 일었다. 식당 서쪽에서는 7개의 수카용 박을 터뜨리자 경축, 정본당 착공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대기하고 있던 불도저 6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둘기 660마리를 날리자 하늘 높이 춤추며 올라갔다. 이 착공 대법요를 마치고 정본당 건립지 측량, 지질조사, 또 집안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재하시험 등을 실시했다. 집안의 재하시험에서는 당초 설계에서 요구된 1평방미터에 60톤이라는 강도보다 3배 이상 하중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히 검은 조물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강하다는 것도 입증됐다. 드디어 기초 콘크리트를 흘려보내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관계자가 가장 고민한 것은 땅속에 박혀있는 수많은 바위돌이었다. 그 바위돌을 불소도로 옮겨야 하는데 너무 커서 불도저로도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돌도 있었다. 가장 큰 바위돌은 놀랍게도 184톤이나 되었다. 거대한 돌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깨트렸다. 골라낸 바위돌은 석벽 등에 썼다. 바위돌을 처리한 구멍은 흙과 모래로 메우지 않고 하나하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다. 시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다. 필리핀 격언에 고투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는 빛난다는 말이 있다.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 건축인 정본당을 자신들 손으로 짓는다는 긍지에 넘쳐 있었다. 가장 훌륭한 작품을 남기자고 모두 불타오르고 있었다. 작업장에는 활기가 있었다. 정복당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반영구적으로 남을 건물을 건설하는 데는 콘크리트 품질이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검토를 거듭한 결과 콘크리트는 건설 현장에서 제조하기로 했다. 담당자는 플랜트 생산 시절의 설치부터 콘크리트 제조, 시공, 품질 관계 등을 위해 2달 동안 기술 연수도 받았다. 모래 등도 엄선해 후지강 모래와 자갈을 쓰기로 했다. 플랜트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 제조한 콘크리트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엄격한 품질 시험을 치렀다.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부적합한 콘크리트는 가차없이 반품했다. 모두 타협하지 않고 만전을 기했다. 풍동 실험이나 진동 실험 등 각종 구조 실험은 도쿄대학교 항공우주연구소, 당시 도쿄대학교 항공우주연구소 등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빈틈없이 실시했다. 정본당을 건설하는 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은 본당에 해당하는 묘단이었다. 그 안전성을 추가하는 여러 가지 개선 때문에 국내 유수의 컴퓨터를 모두 가동시켰다. 또 사용하는 철골에 대해서도
가공이나 용접 후의 인장 시험이나 충격 시험 등을 엄격하게 실시했다. 나아가 정분당 건립 시 한 모퉁이의 큰 실험실을 마련해 그곳에서 묘단 15단의 1 크기의 대형 모형을 만들었다. 모형이긴 하지만 폭 9m, 높이 4m이다. 이 모양으로 기진기를 사용해서 좌우로 흔들고 아래 위로 흔들어 거기에 따른 영향이나 바람, 눈에 대한 강도 시험, 묘단 지붕면 대들보의 강도 시험 등을 반복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검증되지 않아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 큰 사업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확인하는 일에서부터 비로소 이루어지는 완벽한 소사가 집적되어 완성된다. 방심, 타협을 철저하게 배제해야만 큰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 정초식은 착공 대법요로부터 1년이 지난 1969년 10월 12일에 거행했다. 어본전을 안치하는 수미단 기저부에 세계 135개국에서 가져온 돌을 수납하는 의식이다. 야마토 신이치는 정본당 건립을 발표한 1964년 5월 13일 본부총회에서 일본 각 현의 돌은 물론이고 세계 각 나라의 돌을 모아 정본당 기초에 묻어 장엄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본당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대전당이며 인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량이다. 그런 만큼 그 초석에는 어떻게 해서든 세계의 돌을 수납하고 싶었다. 신씨는 그 선대에 서서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직접 돌을 채취했다. 또 신씨의 제안에 찬동한 해외 멤버도 일본을 방문할 때 돌을 들고 오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언어와 종교, 민족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의 돌도 도착했다. 파리에서 화가로 활약하는 하세베 쇼타로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파나 전시에 참석했을 때 전시장인 미술관 옆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돌을 보낸 것이다. 사업자 해외로 출장을 간 회원이나 외국 항로 업무에 종사하는 멤버도 각 나라의 돌을 채취해왔다. 이 존귀한 동지들의 진력으로 분단된 양쪽 나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의 돌도 모을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여러 나라의 돌도 갖춰졌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돌도 많이 모였다. 아프리카의 돌도 있었다. 그중 가나에서는 가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옹크루마 초대 대통령의 별장 정원의 돌이 도착했다. 그 별장에 수공예 관계의 기술 지도원으로 일본에서 파견된 장년부 멤버가 살았다. 그가 이 정원의 돌을 대서양 바닷물로 씻고 닦아서 일본으로 보냈다. 남극 관측성 승무원이 된 학회원이 보낸 쇼와 기지 주변의 돌도 있었다. 평화건설의 초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불행을 없애겠다는 인간의 굳은 맹세이다. 강한 의지력이다. 그 마음이 정본당에 결집됐다. 정초식이 시작됐다. 이미 주위에는 검문의 골격이 될 철골이 들어서 있었다. 3개의 돌을 넣은 직경 1m의 원판형 캡슐을 수납했다. 이 캡슐은 특수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뚜껑을 열면 안에서 별집 모양의 한 구멍이 있어 3개의 돌을 하나하나 넣어두었다. 니타스 법수는 이 의식의 표백문에서 정본당은 본분 계단에 대어본전을 안치하는 영당으로 범천 제석 등도 내려와 밟으실 계단이라고 3대 비법서의 그러를 따라 정본당의 의의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가 원조로서 캡슐 뚜껑에 새긴 명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 정본당은 1년 부재 총여의 대본전을 안치해 모신 법화 본문 4의 대계단이다. 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소망하는 민중이 건립한 입정왕국의 근본도량인 대전당이다. 전 세계 민중이 이 계획에 참여했음을 상징하는 세계 185개국에서 보내온 돌을 대어본전을 안치하는 곳 바로 아래 부분인 초석 안에 담아 여기 정초한다. 참석자는 그 의미를 깊이 음미했다. 이어서 정초의식으로 니타스 법주와 신이치가 캡슐에 모두 담지 못한 3개의 돌을 부삽으로 캡슐 위에 뿌렸다. 신이치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계를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평화를 기원했다. 이에 3월
중소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의 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를 위협을 사람들에게 안겨줬다. 한편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가 단계적으로 시작됐지만 사태는 수렁으로 변한 양상을 띠며 화평을 향한 확실한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대전당인 정분당을 건립하고 더불어 불법이라는 생명의 존엄과 평화의 대천리를 하루라도 빨리 세계에 유포해야 한다. 그것이 신이치를 비롯한 모든 학회원의 다짐이요 맹세였다. 평화 실현을 떠나 종교는 없다. 평화를 위한 공헌이야말로 종교계가 완수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